자,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신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행복한 만남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요, 국내 처음으로 설립된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체의 강광식 소장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이게 조명도 좀 밝고 그래서 좀 나름 그 조금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마이크는 그 정면에 갖다 쓰시면 되시고요. 편하게 저와 함께 그 얘기 나누시면서 이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얘기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공감복지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한부모 부자가족 복지시설 아담체에서 부자가정의 자립을 돕고 있는 강광식이라고 합니다. 네. 공감복지 인천 행복한 만남 프로그램에 네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부모 부자 가족 복지 시설, 그죠? 아담체인데 그 아담체라는 이름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아담체란 시설은 어떤 곳인지 또 뜻은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네. 아담체는 그 아담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 흔히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이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집을 의미하는 거라서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남자 아버지들이 생활하는 생활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좀 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고 마이크를 조금 더 내리셔서 네, 입 가까이 대주시면 네네. 아유, 그러면 목소리가 훨씬 더 잘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담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담과 집이라는 뜻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부모 부자 가족 복지 시설이 그 어떻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런 시설이 있어야겠다고 뭐 생각해서 부자가족 복지시설이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네네. 아마 요 부자가족 복지시설의 설명을 좀 드리려면은 아마 역사를 간략하게 네네. 말씀해 어쩔 수 주세요. 없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가족복지는 우리 사실 1955년 6.25 전쟁 후에 아마 이제 혼자 된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으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자 보호 시설을 설치해서 이때는 부자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모자 시설만 있었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엄마들을 지원하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했고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한부모 부자 가족이 제도적으로 지원받기 시작한 연도는 2002년 12월 18일 이 네네.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음. 개정되면서 아마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단어를 모자, 부자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2007년 10월 17일에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네. 우리가 최근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근거 아래서 부자 가족 복지 시설 설립 근거가 되면서 아담체는 2007년 10월 25일 그렇게 해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참 그 역사가 그 길군요. 뭐 근래에 생긴 것 같이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모태는 굉장히 오래됐다. 오래됐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제일 사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한부모 가족 인구가 꽤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한부모 가족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통계 자료는 2022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한부모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9% 정도가 됩니다. 이야, 네, 대단하네요. 굉장히 많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우리가 한부모 가족을 좀 세분화해서 나누면은 네. 모자 가족이 있고 네. 부자 가족이 있고 근래 들어서는 조손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모자 가족은 한 79.8% 한부모 중에 부자 가족은 19.6% 정도. 네. 그리고 조손 가족이 0.6% 정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아버님하고 이제 산다는 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20%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한 20% 정도 네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그 조손 가정이 이제 1% 가까이 증가를 네네.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그 모자, 부자, 조손 중에 어떤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문가의 입장에선? 네, 지금 증가율로 따지면은 모자 가족이 소폭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자 가족은 사실 조금 소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반대로 예. 조손 가족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혼자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아버지들이 네.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자녀를 좀 맡기는 추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저희 뭐 자랐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저 원장님하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실제로 그 저희 동급생 중에 고아원이라고 불리던 그런 곳에서 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그런 시설들이 이름을 다 바꿨죠. 네네. 어. 지금 아무래도 뭐 부모가 없는 이제 그런 자녀들은 아마 보육원 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지금 네. 저희 부자가족 복지시설은 부나 모가 이제 둘 중에 한 분의 이제 슬하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차이가 있군요. 네네. 자, 한부모 가족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해서 말하는 이 한부모 가족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부모 가족 그리고 법에서 얘기하는 한부모 가족 이게 차이가 있는 건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부모라고 하면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한부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른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한부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 18세 이하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모 또는 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8세 이하. 네. 네, 그런 규정이 있군요. 18세 이하의 자녀들을 키우는 네, 네. 어머니나 아버지.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어머니는 많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흔치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 키운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느 정도 뭐 어려움이 있으나 이렇게 나름대로 케어를 할 수 있지만 또 아버지와 딸 이런 관계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그 한부모 시설에 와 있는 우리 그 학생들은 또 부모님들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한부모 학생 비율 중에 보면은 보통 골고루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 추세는 아버지가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추세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고 또 딸이 있는 아버지가 있고 저희 시설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가정이 2세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딸하고 아들을 이렇게 구별만 했는데 아들 딸이 네네. 있는데 같이 같이 키우시는 키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계시군요. 아버지가, 네. 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 한부모 가족 신청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절차는? 네, 이제 한부모 가족으로 이제 외부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너무 어렵다. 좀 이제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가지고 네. 한부모 가족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시게 되면은 제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소득 인정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소득 인정액. 그래서 네. 국가에서 소득하고 재산을 조사해서
중위소득이라는 곳에 한 63%가 되면은 한부모로 지정이 되고 네. 한부모 증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혼인 신고가 안 돼 있는데 자녀가 있다. 그런 것도 네네. 뭐 가능합니까?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은 한부모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네. 하지만 주민등록이나 제도적인 주민등록증에 같이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네. 사실상 자녀를 양육한다면 한부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세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이제 어머님이 뭐 이게 어떤 그 이혼 절차를 밟지 않으시고 가출을 하셔갖고 네. 몇 년째 연결이 안 되고 있다. 네네. 이럴 경우에도 인정을 받습니까? 네,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제 한부모의 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엄마가 가출하거나 또는 아빠가 나가서 안 들어올 경우에도 한부모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들이 사실은 제일 궁금한 점이기도 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자가족 복지시설이 인천에 몇 곳입니까? 전국적으로는 또 몇 곳이고요? 네, 제가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의 부자 가족 복지 시설이고 아, 이런 그렇습니까? 부자 가족 복지 시설은 전국에 2곳이 있습니다. 아, 그 한 곳은 이제 인천에 있는 아담채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은 서울에 있는 선제누리라는 곳입니다. 네. 근데 그 사실 전국에 2개밖에 없다는 게 좀 부족하죠. 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실제로 그런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인천은 한 곳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2개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러면 모자 시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 인천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중 모자 시설은 인천에 7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자 가족복지 시설은 하나가 네. 있고요. 또 전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전국의 한부모 시설은 전체 130개소가 있습니다. 부자 가족복지 시설 2개를 2개. 빼면은 128개가 모자 시설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주로 이제 어머니 위주로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꾸려져 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설을 운영하시다 보면 뭐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네,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들은 아마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부자 가정은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사업 실패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지고 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식사 문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아버지들이 그렇죠. 아직은 자녀들의 식사를 이렇게 골고루 잘 차려주기에는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아버지들이 직장을 다닐 경우 자녀들의 돌봄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네. 돌봄 공백 때문에 아버지들은 어쩔 수 없이 질이 낮은 그런 일자리를 구해서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모두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에는 한부모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직 잘 모르실 텐데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이에요. 그래서 5월 10일. 네,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편견이 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이 한부모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한 질문이지만 미혼모들과 관련된 시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모자 가족은 네, 좀 네, 시설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출산 지원 시설, 네. 그다음에 애를 양육하는 양육 지원 시설, 아,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생활 지원 시설, 네, 네. 그다음에 일시 지원 시설 한 네 가지 음,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부자 가족 복지 시설의 경우에는 생활 지원 시설만 두 곳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혼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이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는 그나마 낫다. 네. 네. 미혼부는 거의 시설이 없군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같이 미혼부가 한 가정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통합적으로 좀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담체에는 현재 몇 가구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아담체 시설은 정원이 20세대 60명인데 현재 10가정이 열심히 자립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뭐 이 시설에는 공세대나 이런 게 없는 겁니까? 20세대니까요. 1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10세대가 공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공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고요. 단 한부모 가족 증명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네, 네. 입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발급을 해준다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신청을 문의를 하시면 하시면 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세대가 있으면은 뭐 어디 고지를 하거나 공지를 하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이제 구하고 협조해서 네. 아마 한부모 가족 증명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안내 아, 문자를 네, 드리고 네. 있어요, 아, 현재. 그런 예, 식으로. 바깥에서 네, 네. 어려우시고 또 홀로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은 좀 음, 시설에 이런 시설이 있다. 부자 가족 복지 네, 시설이 네. 이런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시설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루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등록을 하면 거기서 또 안내를 해 네, 주시는군요. 아유, 그렇습니다. 참 좋은 제도네요. 자, 그러면 아담체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네네. 아마 일반 외부에서 생활하시는 한부모 가족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주거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게 큰 혜택입니다. 아, 주거를요. 네. 집을 주는 거죠. 뭐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실 수 있는 음.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네.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거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는 공간인데 아마 3명 정도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다 단독 세대입니까? 네, 단독 세대입니다. 네, 아, 같이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건 아파트형으로. 네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은 아버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고 제가 네, 네, 말씀드렸는데 네. 시설에 들어오시면은 하루에 삼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려요. 네. 그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공동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식사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아버지가 조리에 좀 재능이 있고 그러시면은 직접 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취지로 일요일은 이제 아빠가 좀 자녀들을 해주는 네, 시간으로 네, 해서 네. 일요일만 식당 운영을 안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식이 제공되고 숙박이 제공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아이들도 학교를 가겠죠,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아버님은 직장을 가지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직장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시고요. 네, 네. 그 다음 아버지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자녀 돌봄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아마 시설에 입주하시게 되면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직장을 구해서 출근을 하시면은 아이 돌봄 선생님이 시설에 와서 자녀들이 하교하면은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네. 자,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힘내서 살고 계신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그 힘내고 으쌰으쌰 하시는 아버님들이 가장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라고 뭐 말씀하시거나 또는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런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겁니까, 그럼? 네, 아버지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네. 사실은 자녀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래 친구들은 학원을 다 가는데 네. 우리 자녀들은 다시 시설로 오고 뭐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23년부터 시설에서는 아마 한부모 아버지들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학원비 지원. 네, 그래서 이제 미취학 아동도 15만 원, 네. 초등학생은 한 20만 원, 그다음에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한 35만 원을 네.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아버지들이 사교육이나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들이 마음에 그 부담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교육을 남보다 덜 받고 또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저 학생 본인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또래 아이들하고 똑같이 뭐 대학 진학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무작정 자녀들을 그 시설에서 계속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거는 과거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설에 한 3년 정도 사실 수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연장 사유에 해당된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군에 간다든가 네. 또는 자녀가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네. 이런 연장 사유에 해당되면은 2년 연장해서 과거에는 5년 계실 수가 있었는데 예. 이 법이 2023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시설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5년을 사실 수가 있고요. 5년. 네, 네네. 연장 사유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또 2년을 더 계실 수가 있습니다. 총 7년 정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한 11살 먹은 자녀와 함께 입소를 하시면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는 같이 있을 수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어지겠네요.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현재 몇 년이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공 사례 같은 것도 나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 아담체. 네, 아담체 성공 사례는 제가 후반에도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네. 아버지들이 시설에 찾아오는 경우예요. 어. 시설에 찾아와서 네. 아담체의 도움을 받아서 네. 다시 일어서서 음. 직장도 잡으시고 자녀들은 훌륭한 대학에 다 진학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감사 인사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마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람도 느끼시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분들이 오셔갖고 뭐 많지는 않겠지만 나름 그 성공에 대한 대가로 뭐 후원도 좀 하시고 그러겠네요. 예, 후원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살고 계신 아버지들한테 네. 자립의 노하우를 많이 얘기해주고 가세요. 그게 네, 제일 네. 좋은 거네요. 네. 네.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 이렇게 하면 자립할 수도 있고 자녀들도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네, 겁니다. 네. 그런 걸 좀 묶어갖고 나름 그 어떤 책자로 하나 만드시죠. 네. 아니 그래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그 한부모 우리 부자 가정들을 위해서 지침서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그 네. 시설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이게. 네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좀 그런 부분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요. 네네. 또 시설 내에는 자조 모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립하시는 선후배 아버지들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네네.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성공 사례, 뭐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어떤 그 참고용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이제 앞으로 사회가 그 다변화되고 다각화되고 신속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한부모 가정들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이런 그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면 다 그 노하우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네요. 네네. 제가 그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운영하시면서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물질적인 뭐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자꾸 그 이 세대들이 늘어나면 이 공간도 좀 키웠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분 계획이나 바라는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런 꿈과 소망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아담체가 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의 파도에 한 번은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파도가 저는 이제 이혼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사회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아담체에 입소했을 경우에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받아서 에너지를 저축해서 네.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 줄 수 있는 기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바라는 거는 네. 우리 자라나는 입주 세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네. 바람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안전한 공간, 네, 그리고 사회적 편견,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제일 어려운 게 그 사회적 편견인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사람을 참 난처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 이 공간복지 라디오를 보고 듣는 분들은 편견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 그 강광식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부분이 편견도 없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사례가 있거나 변화가 있으면은 한 번 더 나오셔서 그런 그 자랑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